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확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잘 지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통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가자면은, 자, 우리 지금까지, 처음부터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순열과 조합 배웠었고, 우리 복습했었고, 원순열 했었고, 중복순열 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조합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적당한 식을 세워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어떤 수학이든 어떤 수학 과목이든 다 그렇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그 감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뭐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해서 그 부분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꼭 여러 문제들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제로 준 문제만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해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순열과 조합, 그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그런 뭔가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얼추 다 배웠다라고 보면 되고, 자, 오늘 할 거는 이 이항 정리.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항 정리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이항 정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는 도대체 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정리인데 도대체 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정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이렇게 잘 집중해서 그 원리부터 내용까지 이렇게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정리라는 거.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가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이항, 정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중학교 때부터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정리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정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용어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쓸 만한 그런 공식을 하나의 이런 우리가 간단한 정리된 형태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걸 쓰도록 하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게 바로 정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항에 대한 정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항, 여러분들이 이항 하면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뭐 이렇게 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등호를 중심으로 아니면 부등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항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항도 그 이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 이항은 얘는 두 이자예요. 두 이자.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다 이거예요.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항 정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전개하는 그런 곱셈 공식을 좀 이렇게 외워놨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예전에 이 전개식을 배울 때 그 초반으로 돌아가서 얘를 한번 그 원리부터 한번 뜯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했었냐? a 더하기 b가 두 번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 쓸 수 있었고,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끼리 그리고 b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가 문자끼리는 이 곱한 거를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a, b와 ba는 동일한 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거든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우리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여러분 작년에 곱셈공식 배웠으니까 잘 외우고 있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에 a 더하기 b를 곱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자, 근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여기 전개를 해놨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럼 얘를 갖다 써서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 것.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얘가 a가 3번 곱해진 것도 있고 b도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baa 마지막으로 bba와 bbb.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정리해서 나타낸 게 우리가 외웠던 그 곱셈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과정은 그래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하는데 도대체 얘를 왜 했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항을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항 정리라고 했는데 2항,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다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항에 대한 2항 정리가 무엇이냐? 바로 a 더하기 b의 두 개의 항에 대한 이런 정리를 나타낸 거예요. 두 개의 항에 대한. 근데 어떤 두 개의 항에 대한 무엇을 나타냈느냐? 두 개의 항에 대한 거듭제곱, n제곱을 했을 때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표현해봐라.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2항 정리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 궁금한 건데,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이렇게 전개를 해보니까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쓰고 있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얘네를 일일이 이렇게 다 곱해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데, 얘를 하나로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쓰는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활용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바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같이 한번 a 더하기 b의 세제곱, 생각보다 꽤나 큰 이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와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일반적인 경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라는 그런 식이 3번 곱해진 꼴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번 곱해졌으니까 문자 3개가 하나의 항을 이룬다. AAA, AAB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항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까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각각의 항이 몇 개씩 나오느냐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해요. 앞에 개수, 이 개수를 몇으로 결정지어 줄 것이냐.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먼저 AAA라는 애는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가 2개, B가 하나인 애는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자, A가 하나, B가 2개인 애도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은 하나, 둘, 3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B가 3개인 애는 이렇게 B가 3개인 애는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어떻게 따질 거냐면, 자, 먼저 3개의 칸을 뚫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3개의 문자를 갖고 올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에서 각각 뽑아오는 애를 이렇게 순서대로 써줬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A, 두 번째에서 A, 세 번째에서 B 이렇게 뽑아온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A, 두 번째에서 B, 세 번째에서는 A를.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각각 다른 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두 개의 식에서 이렇게 3개를 뽑아오겠다. 자, 3개의 문자를 뽑아오기로 했는데, 자, 그럼 이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되죠? A 또는 B가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A를 넣으면은 이 첫 번째 경우를 만드는 거고, 여기다가 B를 넣으면 이 두 번째, 이 항을 만드는 거고,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A를 만들면은 이번에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3개의 빈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애들을 골라내는 그런 가지수를 한번 따져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a제곱 b의 개수가 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제곱 b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a가 2개, 그리고 b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빈칸 3개에다가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를 꼭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A를 넣든 B를 넣든 하여튼간에 문자 하나씩은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A, B를 각각 3개의 자리에다 넣을 거니까 우리가 일단 정해져 있는 이 문자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가지수를 세주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나열을 한다면 A, A, B도 될 거고 A, B, A도 될 거고 B, A, A도 되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순열이에요, 순열. 자, 순열인데 A가 2개로 서로 같이 있죠. 서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따지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이 A제곱 B라는 항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겠다. 이 3개의 칸에다가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나열하는 가지수를 따지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자. 미안해요. 네, 우리 지금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예요. 자, A, A, B라는 이 2개의 문자가 서로 같은 이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 전체 3개니까 3팩토리얼인데 2개가 서로 같고 B는 뭐 하나니까 뭐 1팩토리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1팩토리얼로 나눠준 그 가지수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는데 얘를 전개하면은 뭐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항이 여러 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A와 B를 그 개수를 다 더해 본다면은 총 N개, 문자 N개를 갖고 온 그 항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의 그 항을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뭐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 자, 이런 항이 있겠죠? A가 R개 갖고 오면은 B에서는 나머지를 채워주는 N 빼기 R개를 갖고 와서 이런 항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전개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문자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애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느냐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아이디어 그대로 한번 본다면은 총 A가 R개, B가 N 빼기 R개. 얘네들을 섞어주는 그 가지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AAB와 ABA, BAA 이런 식으로 우리 섞어주는 가지수를 따졌듯이 얘네 둘이 합쳐서 이 N개인 얘네들을 나열하는 그 가지수가 이 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N개니까 N 팩토리얼이 기본이 되고 얘를 뭘로 나눠주느냐? 서로 이렇게 겹치는 애들. A가 R개니까 R 팩토리얼, 그리고 B가 N 빼기 R개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지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이런 꼴의 항의 앞에 붙는 그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N 팩토리얼에다가 R 팩토리얼과 N 빼기 R 팩토리얼을 나눠준 이런 개수가 붙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매번 쓰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꼴을 어디서 봤냐면 작년에 순열과 조합할 때 얘를 바로 컨비네이션 써가지고 NCR이다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우리가 조합을 배울 때 NCR이 바로 이 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의 개수는 NCR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우리 좀 더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정리에서 이렇게 NCR, 얘가 NCR이 나온다는 거 조합이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뽑는 아이디어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NCR이 개수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했으면 쉽게 이해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합을 이용한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러면 뽑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돌아갈 건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를 3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 B라는 걸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A, B, A라는 걸 뽑을 수도 있고, B, A라는 걸 뽑을 수도 있었죠. 자, 얘네들 모두가 무엇을 만드느냐? A제곱 B라는 항을 만드는 애들이었어요.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조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A 더하기 B라는 애들을 우리가 조금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상자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이렇게 하나씩 담겨 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세 개의 상자에서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이렇게 이름 붙여진 상자에서 하나씩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A라는 공끼리는 서로 같고 B라는 공끼리는 서로 같아야겠죠. 자, 왜 같냐면 A라는 문자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공끼리는 서로 같고 이 공끼리도 서로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짚고 간다면은, 자, 상자 3개에서 공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A라는 공 첫 번째, A라는 공 두 번째, 그 다음에 B라는 공을 이렇게 뽑으면은 바로 얘가 B를 갖고 온 그런 하나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식에서 하나의 문자를 뽑는 거를 그냥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 것뿐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조금만 변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1번 상자에서, 2번 상자에서, 3번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뽑을 건데, 자, 어떤 걸 뽑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그냥 A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개의 상자 중에서 A를 몇 개 뽑아야 되죠? A를 2개 뽑아야 돼요. 2개. 자, A를 2개 뽑는데 우리가 뽑을 거는 A 또는 B예요. 그리고 어떤 상자에서든 공을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A를 뽑지 않는 상자는 자동으로 B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도대체 A라는 이 3개의 상자 중에서 A를 뽑은 그 상자가 무엇이냐, 그 가지수 A를 2개 뽑을 건데 어떤 상자에서 2개를 뽑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총 3개의 상자가 있는데 A라는 공을 2개만 뽑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라. 3개 중에서 A라는 공이 나오는 그 상자의 개수, A라는 공이 나올 상자를 2개를 골라라. 3개의 상자 중에서 A라는 2개의 공이 나올 그 상자를 고르시오, 뽑으시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에서 A라는 공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랐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거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A를 뽑지 않은 상자니까 자동으로 B가 선택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나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자, 뽑는다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항 정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잘 이해하고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3개의 상자 중에서 2개를 뽑는 그 가지수,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조합의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는 1, 2, 3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A라는 공이 나올 그 첫 번째 경우는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A라는 공을 1번, 3번에서 뽑을 수도 있겠다. 세 번째 경우는 2번, 3번에서도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3개 중에서 A라는 공이 나올 2개의 상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본 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그런 식에서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의 그 개수가 몇이냐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 N개의 식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상자로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N개의 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자, N개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N개 중에서 A라는 공을 뽑을 그 R개의 상자를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R번째까지 우리가 차례대로 얘 A라는 공을 여기서 뽑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뽑고 나머지는 이제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A라는 공이 뽑히지 않는 곳이니까 B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A가 뽑히지 않으면 B가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에 N개 중에서 A라는 공을 뽑을 R개의 상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식이 바로
그 개수가 NCR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체 상자의 개수는 n개인데, 전체 상자의 개수, 뭐 C의 개수는 n개인데, 그 중에서 A를 R개 뽑을 거니까 NCR이 그 항의 개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A라는 애에 집중을 했어요. 자, 근데 A는 되고 B는 안 될까요? B를 해도 돼요. 자, B를 해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n개 중에서 A에 초점을 맞췄다면 R개를 뽑는다라고 했지만 n개 중에서 B를 뽑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A 또는 B니까. 자, 그러면 n개 중에서 n 빼기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A의 R제곱, B의 n-1제곱, n-R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NCR과 NCN 빼기 R은 우리가 그 조합의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서로 같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문자 두 개의 항에 대한 그 거듭 제곱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개수를 정할 때 A든 B든 앞에 있는 거든 뒤에 있는 거든 문자가 몇 개 뽑혔는지 전체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전체 중에서 그 개수를 뽑는 조합의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NCR을 쓰든 NCN 빼기 R을 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체 중에서 필요한 문자의 개수를 뽑는 그 경우의 수가 이 이항 정리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져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제 풀기 전에 우리 그 학습지 빈칸부터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이항 정리가 무엇인지 일단 정리해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정리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항 정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죠. 얘는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항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의 n제곱, 그냥 두 개의 항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항의 거듭제곱에 대한 정리다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라고 했냐면,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일반적인 항을 우리가 일단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항의 그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a와 b를 적절히 조합해서 n개를 뽑아내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 그 항을 써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a 더하기 b n제곱에서 a랑 b를 각각 섞어서 몇 개를 골라서 n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먼저 a를 n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a를 이제 n 빼기 1개 갖고 왔으면은 b가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를 n 빼기 2개 갖고 왔으면은 b가 2개 필요할 거고, a가 n 빼기 3개 필요했으면은 갖고 왔으면 b가 3개가 필요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뭐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a를 r개 뽑아왔으면은 b는 몇 개 필요하죠? 그러면 b는 n 빼기 r개가 필요할 거고, 이렇게 또 가다가 이제 또 a가 이제 n 빼기 1개 생기면은 b가 1개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a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b의 n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항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우리가 뽑은 그 문자들이 배열되는 그 가지수에 따라서. 자, 그래서 a의 n제곱이 몇 개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전체 n개 중에서 우리가 a를 n개 뽑을 거니까 n개의 상자 중에서 a가 뽑힐 n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NCN, 이게 개수가 되겠다. 그리고 더하기 여기서는 n개 중에서 전체 n개 상자 중에서 n 빼기 1개를 고르니까 nc n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이번에 n 빼기 2개를 골라야 되니까 nc n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가다가 이번에는 n개 중에서 a가 r개이니까 ncr, 그리고 여기 또 가다가 이번에는 a가 n 빼기 1개니까 nc,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n 빼기 1개가 아니라 a의 1제곱에 b의 n 빼기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a가 1개니까 nc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가 n제곱인데 a가 그럼 몇 개죠? a가 0개니까 nc0.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뭐 예제 1번 풀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하겠지만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거를 여러 번 곱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식을 전개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이항 정리의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리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랑 이 식에 나오는 이런 개수들 잘 기억해 놓고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A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얘를 또 B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A의 n제곱, 뭐 A의 n 빼기 1제곱에 B의 1제곱, 그리고 A의 n 빼기 2제곱에 B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고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 이렇게 가다가 A의 1제곱, B의 n 빼기 1제곱, 마지막으로 B의 n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항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B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전체 n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느냐? 자, B를 몇 개 뽑았죠? 0개 뽑았으니까 NC0 더하기 이번에 1개 뽑았으니까 NC1 2개 뽑았으니까 NC2 이렇게 쭉 더해주다가 이번에는 n 빼기 r개를 뽑았으니까 NC n 빼기 r 그리고 쭉 더해주다가 이제 여기서 n 빼기 1개를 또 갖고 왔으니까 NC n 빼기 1 더하기 NC 이번에 n개 그래서 NCn.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조합의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n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a라는 애에 초점을 맞춰도 좋고 아니면 하나씩 올려가면서 b라는 애에 초점을 맞춰도 좋다라는 거. 어떤 문자든 여러분들이 n개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개수를 정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얘든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식도 써주고 밑에다가 또 이식도 써주면은 뭐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항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항계수. 자, 이항계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NCN, NCN 빼기 1, NCN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전개식에서 이렇게 각 항들의 개수, 바로 얘네들이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이항계수라 한다. 이항 정리에서 나타난 그런 개수들이라 해서 이항계수라고 나타내고, 얘네들의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명칭, 그리고 이항계수라는 게 무엇인지, 이항계수라는 거는 NCN, NCN 빼기 1, NCN 빼기 2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통틀어서 통칭 이항계수라 한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그냥 참고삼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이항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이항 정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풀 건데 자, 지금 예제가 뭐 다 비슷한 예제가 뭐 반복돼요. 뭐 항상 그랬듯이. 그래가지고 우리 예제 1번에 1번 그리고 2번에 1번 3번에 1번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수학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걸 다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그 풀이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써가면서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익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는 간략한 풀이로 쓰는 거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 우리 예제 풀 때만큼은 좀 연습 삼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개념 다시 한번 다잡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면 좋겠어요. 그럼 예제 1번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a 더하기 b의 4제곱이란 식이에요.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전개해 보자면은 우리 아까 이항 정리에서 그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문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봤었는데, 먼저 문자들은 a의 4제곱, a 세제곱 b, a제곱 b의 제곱, 그리고 a b의 세제곱,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또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생기게 돼요. 다만 a와 b의 개수를 더하면은 모두 다 이 4가 돼야 된다는 거. 전체 개수인 4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 앞에 개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A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니까 4C4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C3이 되겠고, 여기서는 4C2, 4C1, 마지막으로 4C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C4는 1이니까 1을 써주지 않고, 자, A 4제곱. 그 다음에 4A 세제곱 B. 그 다음에 4C2는 6A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4C1은 4니까 4AB의 세제곱. 마지막 4C0은 1이니까 B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일일이 다 곱하지 않고도 이항 정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전개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네요. 자, 이제 1번에 2번, 3번은 각자 풀어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2번에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x 빼기 2y의 4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꼴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그런 꼴이었어요. 자, 2개의 항이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거듭 제곱했을 때의 전개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항이 하나, x라는 항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y라는 항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항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풀어 쓴다면 x 빼기 2y는 x 더하기 마이너스 2y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마이너스 2y라는 항을 통째로 b로 생각하고 전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항 정리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4개 먼저 오고, 그리고 x가 3개, 마이너스 2y가 하나, x가 2개, 마이너스 2y가 2개, x가 하나, 마이너스 2y가 3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y가 4개. 이렇게 일단 깔아놓고, 앞에 있는 개수는 이제 이번에도 x로 한번 초점 맞춰서 해볼게요. 전체 4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되니까 4C4,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니까 4C3, 더하기 4C2, 더하기 4C1, 더하기 4C0. 여기는 x의 0제곱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4C0으로.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전개하면은 x의 4제곱.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모두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x 세제곱 y가 되고, 얘는 6이고 얘는 4y제곱이 되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24x제곱 y제곱. 4C1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xy 세제곱. 마지막으로 4C0은 1이고 마이너스 2y 4제곱을 해주면은 16y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a 더하기 b의 n제곱이란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형태의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의 거듭제곱도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 일일이 곱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항 정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잘 이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3번에 1번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x 더하기 x분의 1의 7제곱이라는 이 식에서 x의 5제곱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이런 식에서 뭐 a의 r제곱, b의 n 빼기 r제곱의 개수가 몇이냐, 자, 이런 거 우리가 했잖아요. 자, 여기 개수가 뭐였죠? 전체 n개 중에서 a가 r개 뽑혔으니까 nc r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에서 x의 5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x라는 항이 있고 x분의 1이라는 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그냥
아까처럼 쭉 전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 7제곱이니까 여러분들 그 조합 계산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도 해봤지, 다른 예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일일이 그 조합식을 계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x의 5제곱의 개수만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일일이 하지 않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x의 5제곱이라는 걸 만들 건데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얘를 알파게, 얘를 베타게 뽑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x를 알파게, x분의 1을 베타게 뽑아온다.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개죠? 전체 7개의 식 중에서 우리가 뽑아올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이 되느냐? 7이 돼야 해요. 네, 자, 전체 7개 식 중에서 우리가 알파계, 베타계로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뽑아올 건데 적어도 둘 중에 하나 뽑아와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7이 돼야 된다. 전체 개수인 7개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2x를 알파계 뽑아오고 그러면 2x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 x분의 1을 베타계 뽑아오면은 x분의 1이 베타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는 7개 중에 알파계를 뽑았으니까 7c 알파가 될 텐데, 자, 이런 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텐데 얘 개수가 지금 얘 개수가 아니라 지수가 x의 지수가 x의 5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한번 보면은 2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이 될 텐데, 뭐 2의 알파 제곱 어차피 그냥 수니까 일단은 빼놓고 생각하고 우리 x만 보도록 할게요. x의 알파 제곱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x의 베타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생겨요. 자, x의 베타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지수 법칙을 배웠죠? 수학 1 때 배웠던 거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x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 쓸 수가 있어요. x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 쓸 수 있고, x의 알파 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자, 밑이 같은 그 두 수의 곱은 어떻게 표현되죠? 얘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면은 x의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x의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x의 5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5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식을 세웠으니까 둘을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알파는 몇이 돼야 되죠? 알파는 6, 베타는 1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x를 6개, x분의 1을 한 개 뽑아오면은 x의 5제곱이라는 이런 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애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뽑아왔으면 우리가 이제 그 개수를 한번 정해봐야겠죠. 자, 그럼 얘를 뽑아온다면 여기 이 식 그대로 한번 써본다면은 2x를 6개 뽑아왔고 2x의 6제곱, 그리고 x분의 1을 한 개 뽑아왔으니까 x분의 1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가 이 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 개수도 한번 따져준다면은, 자, 7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 7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 7c6이 이렇게 곱해져서, 자, 이게 바로 x5제곱이라는 애가 만드는 항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7c6은 7c1과 같으니까 얘는 7이 되고, 2의 6제곱, 7 곱하기, 자,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x의 6제곱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데, 자, x의 6제곱 곱하기 x분의 1은 x의 5제곱이라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x의 5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우리가 찾던 x의 5제곱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7 곱하기 2의 6제곱 한번 해볼게요. 7 곱하기 2의 6제곱은 7 곱하기 64가 되니까, 자, 7 곱하기 64 하면 얼마죠? 얘는 448이다. 자, 그래서 x의 5제곱의 개수는 448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지금 다 일일이 전개하지 않고도 우리가 해냈어요. 자, 지금 사실 여기 2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 거듭 제곱을 또 계산하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했어야 했을 텐데, 우리가 알파, 베타계로 이렇게 각각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x의 5제곱을 만들기 위한 그 재료들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간단히 만들었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 개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항만도, 필요한 그 항에 대한 정보만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예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남은 예제는 꼭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답이랑 비교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정확한 풀이 잘 찾아가도록 하고, 각자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가면서, 이항 정리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개념, 이때 쓰인 개념들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이항 정리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배우려고 하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꼭 잘 기억해 놓고 이항 정리라는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하니까 사실 이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또 다른 곳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봐요.